일론 머스크가 좀 소신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소신 있는 행동들을 좀 많이 요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2020년 5월 1일 트위터에다가 이 머스크가 본인이 발표를 했다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발표를 하고 2년 만에 실제로 전부 다 팔았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 7채를 팔았다는 건데 그 주택들이요. 그냥 일반 서브디비전에 있는 그런 집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대저택들입니다. 뭐 수용장은 기본이고 뭐 하여간 대저택들 그거를 이제 7채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7채를 팔아서 총 거둬들인 돈이 1억 2,790억 달러. 1억 2,790억 달러. 엄청나 집 7채 가격이 그런 겁니다. 뭐 대충 따져보면은 집 하나에 다들 1,000만 불은 넘는 거란 이야기죠. 뭐 1,000만 불, 2,000만 불 막 이렇게 나가는 3,000만 불짜리 집도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그런 집을 이제 팔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7채 팔아가지고 걷어들인 게 예전에 본인이 사들였을 때 값에 비하면은 2,500만 달러 정도 이익을 남겼다. 이제 양도소득세 내야 되겠네요. 캘리포니아니까 내야겠죠. 어쨌든 하여간 2,500만 불 차익이 생겼다. 머스크의 집을 사들인 사람들은 금융기술회사 언리민트의 설립자인 키릴 이브트라토프 이름이 되게 어렵네요. 키릴 이브트라토프. 예, 그 사람 37살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엄청나게 돈을 벌었나 봅니다. 그리고 번뜩이는 LA의 개발자 아디 테번가리안, 그리고 중국의 억만장자 모바일 게임 회사인 넷이즈의 설립자 윌리엄 딩이 3천만 달러짜리 집을 샀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집을 사주는 덕분에 테슬라하고 또 스페이스X의 CEO를 맡고 있는 지금 일론 머스크는 덕분에 돈을 더 벌었습니다. 어쨌든 이 돈을 벌어서 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럼 지금 머스크는 어디에 사느냐, 자기 집 다 팔고 어디 사느냐, 텍사스로 이사했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텍사스에 이사하면서 자기 집을 산 게 아니더라고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친구 집에 머물다가 최근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모양인데 그냥 임대해서 살고 있답니다. 임대. 본인이 밝히기는 나는 집을 다운사이즈 했습니다 라고 이제 밝혔다고 하는데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단 내 집은 말 그대로 스페이스X에서 빌린 보카치카 스타베이스에 있는 5만 불짜리 집이다. 5만 불짜리 집에서 지금 회사에서 임대한 집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래도 좀 멋지다라고 뭐 이야기하는데 5만 불짜리 집이 어떤 건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만 하여간 하여간 그렇고요. 텍사스 오스틴하고 캘리포니아 타우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찾아다녔다라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전원이 있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정작 머스크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2021년 12월 그가 부유한 친구가 소유한 오스틴 부동산에 살고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뒤에 그 집에 그냥 잠시 손님으로 머물렀을 뿐이고 살고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신에 이제 최근에 기록에 따르면은 머스크는 자신이 빌려 살고 있는 집이 있는 텍사스주 캐머런 카운티에 정식으로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텍사스주 캐머런 카운티에 유권자 등록을 했으니까 그 카운티 어딘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겠죠. 한편 머스크는 또 다른 일로도 지금 최근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한 거죠. 이제 일단은 저희도 한번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스타링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스타링크는 그 4,000개 정도 되는 인공위성을 지구를 둘러싸게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 어디에서든 인터넷으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야심찬 프로젝트인데
본인이 로켓을 다 개발을 하고 위성도 쏴 올리고 막 하니까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이겠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 브로드밴드 서비스 지금 가능하다, 확인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스타링크에 연결할 수 있는 단말기들을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계속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중에 하나이고요. 이 사진이 공개가 된 것은 테슬라 쪽이나 스타링크 쪽에서 공개한 게 아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공개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지금 부총리 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장관, 그러니까 이 장관이 본인이 지금 트위터에다가 선물 받은 사진을 이게 좀 컨테이너 트럭 뒷면에서 지금 찍은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주면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한 거죠. 머스크한테.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거기에다가 천만에요, You are welcome 하고선 또 답글까지 달아준 내용입니다. 예. 지금 거기에 보면은 머스크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뭐 자동차, 담배, 라이터용 전원 어댑터, 태양광 배터리 팩,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을 위한 발전기 등도 선적에 포함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배터리 팩이라고 했던 게 다름 아닌 테슬라에서 만드는 파워월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또 뒤에 나오고요. 파워월은 보통 그 가정에 설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능형 가정용 배터리 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거 하나 설치해 놓으면은 웬만한 집 하나가 다 돌아갈 수 있는 뭐 가전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넷, 컴퓨터의 집안의 전기까지 전부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배터리 팩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보내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이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테슬라는 최근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모든 기차역에 무료로 이 슈퍼차지, 그러니까 이제 전기자동차 차지할 수 있는 슈퍼차지를 무료로 지금 설치해주고 있고요. 그 CN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테슬라는 우크라이나 직원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라든가 슬로바키아라든가 이런 주변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 직원들이 나 전쟁에 참전하러 고국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최소 3개월 동안에는 급여를 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CNBC가 입수한 내부 이메일에서 나왔는데요. 이 매체는 CNBC는 테슬라의 북유럽 담당 이사인 악셀 탕겐이 이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이메일 내용을 전체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조금 긴 이메일이었는데 그 이메일 내용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하겠다라는 직원이 있으면은 그들은 최소 3개월 이상 급여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다. 그 전에 캐나다 지역에서 트러커들이 그 프리덤 컨보이 할 때도 엄청난 거액을 기부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것들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어떤 그 민간 운동 혹은 인도주의적인 활동 이런 거에 외면하지 않고 본인이 나서서 지금 계속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미국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미국적인 모습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 제가 최근에 인터뷰했던 분 또다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조지아에서 굉장히 성공한 한인 어르신인데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저희한테 해줬던 말 중에 그 상당히 저한테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게 무엇인가 베풀어 주어라 라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그것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권고사항이 아니다. 율법에 분명하게 쓰여져 있는 의무사항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 이웃 거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것들이 10계명에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사랑해라,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해라, 그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계명이라는 말,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율법이 일종의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를 짓는, 율법으로 따지면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됐었는데, 이제 이런 그 미국적인 모습,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이제 굉장히 미국적이고 기독교적이고 미국적이고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적이다, 미국적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 그것들이 이제 우리 미국이 만들어지게 됐던 그 필그림, 순교, 청도교들의 이 정신, 순례자들의 정신, 이런 것들이 미국적인 정신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라든가 혹은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어차피 남나라 이야기니까 지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자주 봅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제가 지금 마음이 좀 아픕니다, 사실은.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걸 자꾸 이야기하시려고 그러면 곤란하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방송을 제가 보았냐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과거에 드라마에 출연해가지고 본인이 드라마 주인공 한 그 내용이 국민들한테 인기를 끌어서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 그 드라마 나왔던 탤런트 연예인이 지금 대통령이 됐다. 얘가 뭘 알겠느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는 레이건 대통령도 영화배우 출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곤란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너는 네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아니 모르면서 떠들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이 문제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볼 때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우리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그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부자들만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니고요. 부자들만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쓰겠다 이런 게 아니고